의회 주요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두 차례 부결된 산림청의 장자도와 군산시의 야미도 땅 막기환을 승인했습니다. 군산시는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을 시비를 들여 철거와 보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태양광 설치 용량은 최대 7메가와트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연구 용역에서 미래에너지 전략을 위해 석탄이 중심인 지역에너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이 지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제5차 산업단지 아리백과 ESG 경영기업의 선제적 유치가 지시됐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사업자 찾기에 실패하면서 부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에서 적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두 차례 부결된 산림청의 장자도와 군산시의 야미도 땅 맞교환을 승인했습니다. 군산시는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시비를 들여 철거와 보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 세워진 장자도 바닷가. 4,50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은 산림청이 소유한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군산시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야미도의 51,900여 제곱미터 땅과 맞바꿉니다.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된 동의안이 11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16대 5로 통과되면서 토지교환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맞바꾸는 장자도와 야미도 땅의 가치는 각각 26억 원가량. 군산시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한 후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유지 땅이 시유지가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나 지작물 보상 비용으로 10억 원 이상 군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봉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손해볼 처지에 놓였다며 산림청이 철거한 후 토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산림청 소지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그 비용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 건축물이라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보상하게 되면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셈입니다. 어쩔 수 없는 땅 교환이었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지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결과가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올해 선박블록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선박블록 생산은 8만 톤 정도로 목표했던 10만 톤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가동 초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숙련공이 부족해 생산량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조선소는 내년 선박블록 생산 목표를 10만 톤으로 정하고 고용 인력은 올해 1,100명에서 내년에는 1,5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사업자 찾기에 실패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지만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두 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270여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다시 공고를 낼지 사업을 중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은 67,492명으로 지난해 전체 방문객보다 40%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방문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다이로움 시골여행 상품 운영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지도자와 파티 플래너 등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가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함께 비안도와 선유도, 방축도 해역에 가리비 시험 양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축도 해역에서 양식된 가리비 칩회 60만 미가 이달 안에 위판될 예정입니다. 군산은 김 양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 가리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돼 어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참홍어와 대구, 꽃새우 등 지역 특화 수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본격화합니다. 군산시는 수산물센터와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만들어 대전과 경남 지역에 송출하는 등 판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송출한 홍보 영상은 9일 만에 3만 건이 넘게 조회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외식업계와 연계한 메뉴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발전 모색을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송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의 통합발전을 모색해 전북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상생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9대 군산시의회는 올해 40건의 성명서와 결의 건의안, 105건의 5분 발언, 86건의 조례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익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의 잠재 에너지 보유량은 태양열 53기가와트, 태양광 22기가와트 등이며 제5차 산업단지에 아리백과 ESG 경영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형 에너지 활용 방안, 정부 사업 추가 발굴 등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시는 태양열 53기가와트, 태양광 22기가와트 등의 태양에너지를 잠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임야, 과수원 등을 합쳐 최소 2,902메가와트에서 최대 7,291메가와트이며 태양광 에너지 예상 발전량은 최소 4,237기가와트시로 2021년 기준 전력 사용량 3,131기가와트시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제5차 산업단지에 어리백, ESG 경영 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패키징.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5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제5차 산단 활용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활용 방안, 정부 사업 추가 발굴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2021년 전력 58%, 석유류 29%, 가스 13%로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게 하는 교육과 정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지원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만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에너지원 다양화와 사업 증가로 인력과 조직 보강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력 보강이 절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에너지 계획을 그냥 만들어 놓고 책꽂이에 꽂아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리백과 ESG 경영,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지역에 맞는 에너지 사업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떡 선물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A씨는 행사를 맡았던 보조 사업자가 감사의 뜻으로 준 떡 2박스를 거절했지만 이 사업자가 사무실에 떡을 두고 가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떡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선물 제공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 제공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에서 11,000명이 넘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11,009명이며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보다 1,5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공익활동 분야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가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올해 고군산군도 김양식 어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김양식 어가 27곳이 58명을 신청해 41명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0명, 캄보디아 1명 등입니다. 이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4배 이상 인력이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쯤 군산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로 정기훈련에 나섰다가 기체 비상 상태로 조종사를 비상 탈출했습니다. 조종사는 한국 해군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9분쯤 군산 개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40대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와 가재 도구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익산시가 제공하는 화상 영어 교육에 올해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원광보건대 WM관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화상영어 교육에는 학생과 시민 등 1,176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 2회 100분간에 걸쳐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원어민과 회화 수업을 할 수 있어 대기 인원이 300명 이상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특구에 선정되면 늘봄학교 추진과 자율형 공립고 운영, 디지털 교육 혁신, 해외 인재 양성 국제화 교육 등에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2달간 1차 공모를 진행하며 내년 3월 초쯤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은 11,677명으로 이는 올해보다 7%, 10년 전보다는 27% 감소한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오는 2026년에는 신입생이 10,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인한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농촌유학, 어울림학교 등 다양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청소년 도박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학생의 4.6%가 직간접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가 53.9%로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에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59곳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지수를 평가한 결과 익산시는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실적과 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증가 등 확산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의겸 국회의원의 단심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9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강민정 의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화배우 김응수 씨의 사회로 진행된 부콘서트는 김의겸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이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래 키운 마음을 보여드리며 힘이 되고 싶었지만 출판 기념회를 통해 오히려 힘을 받고 간다며 군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성 변호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는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쇠락해가는 익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 소멸 문제를 그저 지켜볼 수 없었다고 밝히고 지방 소멸 해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사랑의 열매 대상 시민 참여 단체 부문에서 희망장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열매 대상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겁니다. 군산시는 기업 기부 활성화와 착한 가게 확산, 공무원 착한 일터 참여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희망장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동통장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300만 원 상당의 쌀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군산대 정문원룸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나운삼동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대 정문원룸협의회는 군산대 정문 일대 소재 원룸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성금 기탁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